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tourism과 이코노미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구성은요, tourism 경제가 무엇인지, 관광 수요와 공급, 마지막으로는 관광의 경제 효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요, 이탈리아와 관련된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렌즈를 통해서 잠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롬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로마라고 하죠. 자,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수많은 헤리티지가 남아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남아있죠.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콜로세움입니다. 우리가 로마를 방문하면요, 거의 뭐 상징과 같은 존재죠.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콜로세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실제로 가보면요, 그냥 내가 영화 속에서 봤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전에 어떤 그 검투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스테디움이라든지 그죠? 뭐 스테디움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를 접근하면 여기가 작아 봅니다. 그냥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스테디움 여기서 작다. 자, 그래서 여기가 로마인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요, 로마를 배경으로 찍은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어떤 영화는요, 이 영화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요,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글래디에이터 이 영화 참 괜찮고요. 그리고 로마를 여러분들이 그냥 잘 쏙쏙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 또 떠오르는 곳이요, 아마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죠? 베니스입니다. 자, 또는 뭐라고 부릅니까? 베네치아라고도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어떤 그 학생이었나? 어떤 앞에서 간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기가 베니스인데 우리 그럼 베네치아는 언제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많이 흐적였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하튼 갑자기 베니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죠? 수상의 도시입니다. 수상 도시. 여기가 이제 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제 기억으로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 앞에 있는 그 이탈리아 그 피자 하늘에서 구워내는 피자를 사먹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유리공이라든지 제 연구실을 방문한 학생들은 한번 제 연구실에 그 장식장에 보면은 여기서 제가 구입했던 유리공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 교수님 말했던 유리공이구나 라는 걸 제 연구실 방문하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죠? 참.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곤돌라를 타고 다니죠. 곤돌라. 운치가 있습니다. 자, 수상도시. 제가 방문했을 때 엄청나게 여기였죠. 너무나 아름다운 뷰티풀한 에어리입니다. 여기는요, 모든 게 교통수단이요, 배로 되어 있습니다. 배로 보트를 타고 지역지역 이렇게 막 다녀요. 그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참 즐거웠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지역에 가기 전에는 미리 부킹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방문했을 때 택스도 내야 되는 곳입니다.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군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한다. 막 쓰레기 버리고 간다. 막 고성방가하고 노래 부르고 술 취하고 샤팅하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요. 그런 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피자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피자 관련해서 하드에서 구웠는데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이거보다 더 실질이 더 커요. 이거 한 4분의 1 이렇게 줘요. 자, 이탈리안 피자는요, 전 세계인의 푸드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잠시 보면요, 또 어느 지역을 볼까요, 우리가?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곳,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여기는 패션의 도시입니다. 패션의 도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성당 있죠, 성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도 베니스를 가기 전에 스탑오버 잠시 들러서 이태리를 또 다른 이탈리아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얘기했던 이탈리아에 관련해서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관광 영재적 측면의 최초 연구는요, 이탈리아의 보디오 논문에 이탈리아의 외래계 이동과 소비에 대해서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에 여행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지하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곳에 많은 외래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갑니다. 왜냐면 물가도 서부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요.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몇 명이 왔다 갔는지를 갖다가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숫자를 세기 시작한 겁니다. 와서 왔는데 또 그들이 얼마만큼 돈을 갖다가 지출하고 가느냐는 거죠. 지출된 돈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지역 사회에, 지역 경제에, 그리고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899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마리오트입니다. 마리오트의 젖에 보면요. 관광 경제학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외래객의 방문객으로 인해서 뭔가 얼마나 우리가 보면요. 제주도에 얼마나 외래 관광객이 입도를 했는지 수치를 매월마다 매년마다 누적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방문객이 얼마만 오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제반 시설이 필요하다, 인프라가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기본 연구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관광 경제의 연구 대상입니다. 미시적 연구 대상. 미시적 연구 대상, 우리 작게 접근하는 겁니다. 관광객, 그다음 생산자, 관광시장을 크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고, 관광객은 뭐냐면요, 효용입니다. 수요. 그리고 이용 편익과 비용.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만큼 수요를 하고 갈 것이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얼마만큼 비용을 우리가 들이고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생산자는 뭡니까? 자원이 충분히 우리가 갖춰져 있느냐. 그죠? 그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요, 우리 레스토랑에 100인분의 어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만들었는데 2,000명이 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2,000명이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수급 가능한 어떤 균형점을 발견해야 되겠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관광시장 수급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온 시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그죠? 균형 가격을 결정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거시적 연구 대상입니다. 지역 경제, 지역 발전, 지역 격차 해소. 그죠?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못 사는데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 자연과 인문 환경을 파괴하는 걸 말아야 되겠죠. 우리도 보면은 잘 사는 지역은 잘 살고 못 사는 지역은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자,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요, 소비, 소득, 투자, 국제 수지, 경기 변동, 경제 구조라는 어떤 우리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며, 국제 경제에서 보면요, 국제 수지, 그 다음에 남북 격차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발전과 개발도상 등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과 인문 환경 파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돌아서. 우리가 제주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제주도는요, 여러분들,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왜 옵니까? 제주도에. 뭐 때문에 오죠? 많은 사람들이 왜 제주도를 방문하려고 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3분을 드릴 테니까, 왜 제주도를 사람들이 방문을 할까요?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제주도는요,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요? 바다가 있고, 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구비한 곳, 그곳이 제주도입니다. 자, 이런 곳에요, 자꾸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죠? 콘크리트 건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을 버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어떤 현대의 여정 뭡니까 그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죠. 콘크리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발전이 됩니까? 카페, 식당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해안선 옆에 레스토랑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두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같은 땅이죠. 우리는요, 이 땅을 잠시 빌려 쓰고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깨끗하게 오염이 덜 되게 해서 자연에게
그런 자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해운대 그 달맞이꽃 그 거기에 그쪽에 보면 전부 다 난개발돼 있어요. 해안사기가 전부 다 시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외국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해안선을 남겨둬야 되는데 해안선을 전부 다 빼곡같이 전부 다 규제 완화시키는 말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도시에서 본 콘크리트가 제주도에서 콘크리트를 보게 되면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 바다 색깔이 함정해야만 마케팅 함정 해수욕장 그런 해수욕장들을 관리를 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과 개발이라는 것의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뭔가 격차를 줄일 것이냐, 어떻게 뭔가 완화할 것이냐, 어디 중간적인 어떤 타협점이 어디 것이냐, 이런 항상 우리가 이슈로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 그 다음에는요, 국제경제에서 남북의 격차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남과 북은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도 북한에 없고 어떤 통일에 대해서요 절실한 세대가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만약에 합치면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북한은요 천년전원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고급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빵 틀리면요 정말 빵빵빵빵 틀릴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주변국들은 고운 시선으로 안 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국력, 우리의 자리에 의해서 남과 북이 통일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국제 정세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요, 제가 친구가 서도 동독 친구들이 다 있는데 제가 느껴본 어떤 느낌은요, 동독은요, 예전에 우리가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동독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요,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못 살았어요. 서독은요, 잘 살았죠, 그죠? 통일하면서 GNP가 날아갔어요. 낮아졌어요. 날아간 게 아니라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을까요? 동독이 못 사니까 어때요? 커버를 해야 되니까 편견되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독일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독일의 케이스가 주게 된다면요. 처음에는 어떤 GNP가 낮아지고 고전을 할 사람도 올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여러분들에도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달라져요. 어찌 보면 북한의 자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발전과 개발도상국. 우리가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건 의미 어떤 문제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역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섹스 투리즘에 있어서요, 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성을 파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매체통해서 한번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WTO에서는 이러한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무선 시절이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전에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발전국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광객들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겠죠.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 이런 어떤 개변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음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요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야 당연히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요. 어떤 외국에 나가서 어떤 나쁜 어떤 일탈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는 충분히 그런 세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상 살면서 모르고 사는 부분도 있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WTO에서 어떤 우리가 그런 어린이의 성착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근절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관광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관광 수요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시기, 어떤 특정한 시기와 특정 지역의 관광 경험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참여 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이며 구체적인 관광 수요는 관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거나 실제 참여하는 관광객 수 또는 관광지 방문 횟수나 관광 활동 참여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어떠한 관광지를 재방문한다는 것은요 너무 조합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방문 어떤 그 관광지를 갔다가 2번 가는 곳이 참 힘들더라고요. 2번 간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2번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것은 너무나 어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 타치를 했으니까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안 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의 욕구가 뭔지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게 뭘지 어떻게 유행화시킬 것인지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관광 수요의 영향 요인을 보면요. 여러 가지 10가지가 요인이 되어 있는데 소득 수준과 소득 분포입니다. 소득 수준이 얼마냐, 소득 분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간, 여가 시간이 어떠냐. 그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분포도 달라지죠. 내가 얼마만큼 돈이 어떤 그 계획이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스테이 할 것이다. 나는 이런 것들 가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도 다 달라요. 여러분은 자유시간이 있으면 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은 곳을 보고자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떠냐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떠나는 휴가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여러분들 표현대로 멍 때리는 거죠. 멍하니 앉아서 바다를 보는지 그게 다예요. 뭔가 액티비티를 하고 뭐 이런 그건 없어요. 이런 가고 싶진 않아요. 열심히 이러진 않아요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여행 비용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내가 돈을 갖다가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타 관광지와의 상대 가격. 여러분 요즘은 비교 사이트 굉장히 많잖아요. 다 비교해보잖아요. 굉장히 알뜰한 스마트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챙겨봐요. 상대 가격이 얼마인지. 또래 어때요? 부풀리거나 하면요. 요즘에는